네, 부동산 엑스파일 한원장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뵀더니 많이 버벅거리네요. 오늘은 특별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좀 이어가 볼게요. 이게 왜 투자 사기가 됐는지. 혹시 NPL 질권 대출이라는 말을 관심 있으신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실채권이 된 근저당권을 매입을 해서 경락을 받고 매각 후에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가 NPL 투자다. 다른 구조도 물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NPL 인수자금,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자금 중에 일부 계약금을 주고 나머지는 질권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는 구조예요. 이 투자회사 대표가 수익은 자기가 알아서 발생을 시키겠고 길어봐야 6개월에서 1년 정도 텀이었겠죠. 투자자에게, 학원생들에게 연 30% 이자 수익을 주고 투자금 정산은 물론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에 정산을 하기로 했겠죠. 이 투자 진행은 어떻게 됐냐면요. 이 투자 진행도 너무 참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학원장이 투자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래서 얼마를 투자하면 어떻게 수익이 남는 구조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학원생들 중에 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반장이 투자 희망하는 학원생을요, 그냥 모여있는 곳 그 자리에서 선착순 이 건에 투자할 사람, 희망하는 사람 손을 쫙 들면 선착순으로 끊는 거예요. 10명 모집한다. 1억짜리인데 1000만원씩 10명을 모집하겠다. 5천만원짜리인데 500만원씩 10명을 모집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10명이 선착순, 손드는 순서대로 모집을 하고, 이 모집된 인원이 각각 현금을 직접 투자회사의 법인 통장에 입금을 하는 거예요. 이렇다고 해서 요 사이에 계약서라든가 합의서라든가 이행각서라든가 아무튼 투자에 관련해서는요, 아무런 근거도 남기지 않았다기보다는 아무런 어떤 법적인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금을 보내는 거죠. 본인들은 이게 자기들의 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기간이 2016년 연말 직전에 한 3개월 정도요. 3개월 동안에 이 투자된 건이 40건 정도가 된다고 들었어요. 작게는 수천만 원 투자한 사람부터 많게는 수십억까지 돈이 물려 있답니다. 이제 현재 상태에 돈이 물려 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또 정작 중요한 건요, 이렇게 돈을 보내고 나서도요, 단 한 번도 이 송금했던, 내가 송금하고 얘가 함께 공동 투자하기로 했던 그 회사 대표의, 투자회사 대표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는 거죠. 학원 원장 위에는. 계약서 당연히 쓴 적 없죠. 원장 말만 믿은 거예요. 그 분위기에선 그럴 수 있었겠죠. 원장은 신이고 원장의 말은 진리였다니까. 그렇다면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전 도의적으로 또는 이 구조상 나를 따르라고 했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누구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 질문에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이거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냐? 또는 야, 이 구조에서 누구다? 이렇게 조금 감론을박하는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청취자분들의 의견이 좀 궁금하네요. 이런 구조 도대체 왜 아무도 어떤 최소한의 법적 장치 없이 이런 묻지마 스타일의 이런 투자를 하게 됐을까요? 말은 거창하고 럭셔리한 NPL 투자였는데요. 이 과정은 제가 투자 사기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이 돈이 이자를 다달이 주기로 한 날짜에 주어야 하는데 입금이 되지 않기 시작한 시점이 불과 3개월 동안 그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후로 3개월 내지 6개월, 길게 간 건 6개월, 요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제 계속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이거 학원생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제, 그래서 문제다. 이거 문제 아니냐? 이거 사고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투자회사 대표를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투자회사가 투자를 어떻게 했나 살펴봤더니, 저는 이게 100% 진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학원생들이, 굉장히 지식인들이 많기 때문에, 나름 추적해본 결과, 한 70% 정도 투자금에 이게 100억일 수도 있고요. 100억 가까운 돈일 수도 있어요. 이 금액의 70% 정도는 NPL 그 인수 계약금으로 사용을 했지만 질권 대출을 받지 못해서 계약금을 날렸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0%는 투자하기로 한 곳에 계약조차 하지 않고 전혀 흔적이 없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30%는 뭐 아무 근거가 없다고 하면 그 이자로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성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기부자의 우리 선의로 기부한 기부자의 기부금도 100% 아주 순수하게 제가 10,000원을 기부했는데 그 10,000원이 순수하게 기부받는 사람에게 가진 않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이 100% 중에 70%는 투자를 하고 30%의 금액이 어떤 흔적이 없다 하더라도 또는 돌려막기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100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NPL 인수를 해서 계약금을 걸고 그것도 내 돈도 아니고 투자를 받아서 계약금을 걸고 질권 설정을 해서 질권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고 어떤 투자 수익을 남기기로 했다면 나름 투자회사 법인의 대표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을까요? 사전의 금융권과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 충분한 검토를 못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해도 이게 뭐 3개월간 이 수십 건의 어떤 투자금을 받았는데요. 한두 번, 두세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전체 투자건 모두가 계약금만 날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전 여기서 또 한 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70%라는 수치조차도 계약서를 위변조하지는 않았을까, 뭐 이런 의심이 되는 겁니다. 제가 더 선의로 얘기를 한다면, 사후정산 방식으로 어떻게 계약을 했지만, 대출을 받지 못해서 입찰을 포기했다고, 이렇게 하기도 참 어렵네요. 그런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대출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입찰을 포기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겠지만 NPL 투자 자체만으로 NPL 투자 자체가 하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문가나 사람은 그 자체로 하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인 거죠.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위험할 때 파란 주머니를 사용해야 한다. 또는 빨간 주머니를 사용해야 한다. 더 위험할 땐 빨간 주머니다. 지금은 파란 주머니. 이번엔 더 위험하네. 이번엔 빨간 주머니. 이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어떤 비상수단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비상수단을 비상시에 사용해야 하겠다라는 어떤 판단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위험 자체 또는 이 전문가가 위험 자체를 피해서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총알을 막 빗사이로 피하듯이 피하면서 이렇게 위험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게 전문가가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전문가의 전문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 번도 검증을 하지 않고 이 소개하는 원장만 믿었다면 사실은 그 믿음 자체가 하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대목에서 더 이제 당황스러운 게 있죠. 전문가라는 투자회사 대표를 알았던 그 또 다른 전문가, 자신있게 주장했던 이 투자를 권유할 수 있었던 이 학원장은
도대체 이 투자회사 대표의 무엇을 보고 학원생들에게 믿음을, 신뢰를, 확신을 권유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과신과 욕심, 어떤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자, 본인은 성공에 대한 과신이 있었고, 또 자기에게 또 자기가 취할 이익에 대한 욕심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 학원장에게 전적 지지를 보내는 학원생들이 있었고, 그들의 추종하는 분위기가 그런 상황이, 추종하는 그런 상황이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전적 신뢰라는 건요, 제가 누군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 이 전적 신뢰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하면, 이 사람이 성공만 하기 때문에 신뢰한다는 건 개념은 아닙니다. 실패의 상황이나 실패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또 실패한 상황에서도, 실수한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보내는 것이 전적 신뢰겠죠? 네, 이 전적 신뢰를 보내는 사람의 태도는 내가 신뢰하는 저 사람이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이 실수하거나 실패하더라도 그 사람이 고의로 그러지 않았을 거고 부주의해서 그러지 않았을 거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측할 수 없는 변수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야 라고 믿어주고 신뢰를 보내는 거죠. 오랜만에 방송인데 이 NPL 투자 사기의 사례를 잠깐 알아보면서 이런 어떤 투자권은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말만 믿고 하는 투자, 이건 아니다. 내가 확인하지 않은 거, 그리고 내가 충분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 기본적인 우리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들은 상식이 통하면서 어떤 팁이 있는 것들은 투자일 수 있지만 기본 상식이 전혀 밑받침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절대 투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것으로 NPL 투자 사기에 대한 오늘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뵈어서 너무 많이 버벅거렸는데요. 다음에는 좀, 이 입술도 좀 풀고, 굳은 혀를 좀 풀어서, 좀 더 부드러운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뵈려고 합니다. 또 기대해 주시고, 또 문의해 주시고, 계속 여러분과 소통하는 부동산 엑스파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엑스파일 한원장이었습니다.